안녕하세요. 응급처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스포츠와 놀이의 개념을 먼저 살펴보고요. 유아활동에서도 특히 이 놀이와 신체활동은요, 아이들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신체활동에서 상해가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 놀이시설과 상해 유형, 그 외에 이제 이물질 흡입사고, 호흡곤란, 발열, 구토 등등 이런 것도 살펴보고요. 마지막에 이런 스포츠 안전 같은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유아들 신체 활동에서 발생하는 상해 유형은 먼저 상해 유형에 앞서서 스포츠라는 개념과 신체 활동, 놀이의 개념이 차이가 있습니다. 스포츠는 이게 정해진 룰에 의해서 하는 활동이라면 놀이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아이들이 자연적으로 그냥 즉흥적으로 활동하는 개념이고요. 신체 활동이라는 개념은요, 놀이 개념도 있지만 일반적인 생활의 개념도 있어요. 신체 활동이 좀 더 포괄적이라 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렇다고, 그리고 놀이의 개념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간의 모든 신체적, 정신적 활동 가운데 생존과 관련된 활동을 제외한 것을 놀이라고 합니다. 보통 생산적인 것, 대립되는 개념으로 말하고 있어요. 놀이는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인 참여를 특징이 있고요. 보상을 전제로 하지 않고요. 재미나 만족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합니다. 원시농경 사회에서는 일가가 놀이가 일치가 됐었어요. 하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놀이를 일과 다른 별개로 유의활동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유년기 놀이활동은 아이들의 지능 발달과 사회화 훈련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신체 발달도 중요하고요. 성인에게 놀이는 피로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기분 전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이게 어린이와 어른의 차이점입니다. 놀이의 개념은요. 자, 그럼 이렇게 놀이나 스포츠 활동에서 어떠한 사고 유형들이 있냐 하면요. 여기에서는 대략 한 14개 항목으로 나누는데요. 가장 많이 나타나는, 빈도수가 높은 것은 1번으로 이렇게 해서 한번 했습니다. 각종 스포츠 활동에 대해서 부딪히거나 넘어지는 게 가장 비율이 많고요. 두 번째, 자전거에서 추락하거나 넘어진 거. 또 놀이터 기구 있죠? 거기서 추락하고 넘어진 거. 네 번째로 침대, 소파, 의자. 그 다음 방, 거실 등에서 넘어진 거, 미끄러져서요. 생선가시가 목에 걸리거나 학교 학원에서 미끄러지거나 창문, 방문 등에 끼이거나 연필 등에 찔리거나 삼키는 거, 식품 등으로 인한 두드러기 중독, 장난감 등에 부딪히거나 공에 맞는 사고, 그리고 애완견이나 동식물에 물려서 쏘이거나 가정용 주방세제에 베이거나 찔리, 그 다음 기타 등등이 몇 개가 있어요. 다 흔히 나타나는 것들이죠. 하지만 이러한 사고들은 아이들한테는 큰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체 활동에서 상해 유형은요, 뼈에 관련된 상해, 관절에 대한 상해, 신경, 피부, 근육과 건에 대한 상해, 그리고 기타 등으로 나눠서 살펴보겠습니다. 뼈의 상해는요, 탈구, 골절, 골수염, 골마교 등을 말하고요. 관절의 상해는 연골 손상이나 염좌, 관절 등을 말합니다. 신경상해는 신경통, 국소마비, 중추신경마비 등이 있고요. 피부의 상해는 찰가상과 타박상, 물집 등. 그 다음 근육과 건의 상해는 근육경질, 근육타박, 근육파열, 인대손상, 그 밑에 기타 등등이 있으니까 한번 살펴보세요. 자, 뼈의 상해는요, 탈구라고 하는데 관절 상어면이 정상 위치에서 이틀한 상태를 말합니다. 탈구의 종류는 완전 탈구와 이탈구가 있어요. 완전 탈구는 관절면이 완전하게 벗어나는 경우고요. 이탈구는 관절면의 일부를 접촉하고 있지만 스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탈구의 주 증상으로는요, 관절부의 운동 또는 압박시의 동통, 관절부의 종장이나 변형, 관절운동의 불능, 타동적으로 동작하면 바로 탈구에 들어가는 탈발성 고정 등이 있습니다. 또 안뼈의 상해는요, 골절이 있거든요. 골절이라는 것은 뼈나 골단발 또는 관절면의 연속성이 완전 혹은 불완전하게 소실된 상태를 말합니다. 대개의 경우 외부의 힘에 의해 발생하고요. 뼈의 주변에는요, 있는 연부 조직이나 장기대 손상도 흔히 동반되기도 합니다.
발생하는 위치에 따라서 크게 사지골절과 척추골절, 그리고 늑골, 두개골, 안화 등과 같은 기타 골절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밑에 표를 보면 골절의 종류를 개방살 골절과 분쇄 골절로 나눠서 설명드리면, 개방살 골절은 손상 부위의 상태에 따라 뼈가 피부 밖으로 튀어나온 경우고요. 분쇄 골절은 골절선이 여러 개가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골절의 주요 증상으로는 통증 및 압통, 정상 기능의 상실, 골절로 인한 기형 부종, 감각 손상, 근육 경련, 마비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골절에 대한 응급처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골절 응급처치에 있어서 아이들은요, 일단은 다치면 쇼크가 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은 아이는요, 움직이지 않도록 하고 안정을 시켜줍니다. 일단 두 번째, 압박과 고정을 해야 되는데요. 롤붕대나 압박하여 감아주거나 부목을 이용해서 골절 부위를 고정시켜줍니다. 세 번째, 거상입니다. 다친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올려서 즉 부어오르는 부종을 막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꼭 병원으로 후송 조치를 하셔야 됩니다. 밑에 보면은 모양들을 이해되기 쉽게 해놨습니다. 밑에 분쇄 골절은 바로 이런 형태를 말하고요. 분절성 골절은 이렇게 똑똑 부분도 나눠준 걸 분절성 골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분쇄 골절, 금이 가듯이. 그다음 횡골절이라고 하죠. 옆으로 뚝 끌어진 거 횡골절이고요. 대각선, 사선으로 끌어진 거 사골절이라고 합니다. 요건 나선형으로 나설골절이고요. 끝에 부분, 줄이 쭉 하고 옆으로 톡, 종골절입니다. 골절상을 입었을 때는 응급처치는요, 이렇게 분목을 해가지고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고치지 않으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병원으로 가서 제대로 된, 처치를 이거 시술을 받아야 되죠. 자, 관절의 상해입니다. 관절은 뭐냐 하면요, 이게 큰 팔 움직이는 부분 있죠? 마디 부분, 이런 걸 관절이라고 하는데, 관절을 지지해주는 인대가 외부 충격 등에 의해서 늘어나거나 일부 찢어지는 경우를 주로 말합니다. 근육이 충격에 의해서 늘어나거나 일부 찢어진 경우도 염자라고 말하는데, 이 인대나 근육의 일부가 아닌 전체가 끊어진 경우는 파열이라고 합니다. 먼저 염자의 주요 증상은요, 해당 부위가 붓거나 빨개지고 통증, 해당 조직을 누르면 더욱 아프고 피부 안쪽에 출혈로 멍이 들기도 합니다. 해당 관절의 경직, 또 운동성이 감소되고 무게를 지탱하는 능력이 감소해서 엄청 아파요.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요. 바로 그림 속에 보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런 데가 이렇게 염증입니다. 또는 나이 드신 분들은 무릎 같은데, 허리, 골반 쪽 염증입니다. 자, 피부입니다. 피부의 상해는요, 열상의 주로 나타나는데, 열상은 찢어지는 걸 말합니다. 열상은 피부가 찢어져서요, 생긴 상처인데, 상처가 가장자리가 울퉁불퉁하여 불규칙하게 생긴 경우가 많습니다. 피부가 손상된 공간에 생김으로써 우선 피부의 신체 보호 기능을 잃게 되는 거죠. 그거 이제 찰가상이라는 게 아니라 벗겨진 겁니다. 넘어지거나 긁히는 등 마찰에 의해서 피부 표면에 입는 수평적으로 생기는 외상으로, 쉽게 말하면 긁힌 상처를 말합니다. 손상된 피부가 깨끗하지 않고 다양한 깊이로 손상을 얻고 피부에 손실을 가져오는 상처입니다. 여기 보면 바로 이겁니다. 요게 이렇게 된 건 찰가상이고, 요게 이렇게 된 게 열상입니다. 찢어져가지고. 마찰력에 의해서. 요거는 이거 목 같은 거 있죠? 뾰족한 부분에 찢어진 거고. 요건 이제 넘어지면, 여러분들 맨 땅에 넘어져 이렇게 마찰에 의해서 여러 개 긁혀버리는 거예요. 요 차이예요. 이렇게 해서 잠깐 쉬었다가 다음 수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A few moments later.